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습 1차 무형영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인코텀즈 2010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인코텀즈 2010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로 서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 서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인트로가 있고요. 인트로 다음에는 사용법 4가지가 있었고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특징이 9가지 있죠. 그다음에 규칙의 변형과 그리고 서문의 지위, 용어의 설명 등이 서문에 속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main rules라고 해서 요 중에 메인 룰은 총 2가지 관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내용, 그 다음에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이 있다. 이 각각의 규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가이던스 노트라고 해서 사용 지침과 그다음에 매도인의 의무죠. A1에서 A10, 매수인의 의무죠. B1에서 B1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가지고 이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 공부를 했죠? 여기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규칙 총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중에 EXW와 FCA가 굉장히 좀 비교 포인트가 많다. 무슨 포인트가 있느냐? EXW는 국내 거래에 사용 가능한 규칙, FCA는 국제 거래에 적합한 규칙이었으며 EXW와 달리 FCA는 매도인에게 적재 의무와 통관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규칙 중에 C로 시작하는 CPT와 CIP를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CPT와 CIP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먼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즉 place에서 누구에게 인도를 하면 되느냐? 매도인이 수배한 운송인 혹은 기타 당사자에게 인도를 하게 되면은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물품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바로 CPT 조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CPT란 carriage paid to라고 해서 여기서 carriage란 바로 운송에 관련된 운송 비용을 의미를 하고요. paid to 플러스 어떠한 장소가 지정이 되겠죠. 이 장소는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 어떠한 장소든 상관이 없다. 근데 뭐다? 요 장소는 비용의 분기점이 된다라고 어디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저기 사용법 4가지 중에 두 번째 적절한 규칙을 선택하고 세 번째에서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CPT 뒤에 오는 장소는 비용의 분기점으로서 무슨 목적지가 된다? 운송 계약의 목적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PT란 뭐다? carriage, 운송 비용이 paid to 특정 장소까지 지급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운송 계약은 누가 수배하는 것이다? 매도인이 수배하는 것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CPT, CIP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FCA, EXW랑 다른 큰 특징이 뭐다? 바로 매도인이 운송을 수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IP는 뭐가 달라요? CPT랑 동일하다. 동일한데 매도인의 의무가 하나 더 추가된다. 무슨 의무가 있느냐?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라고 해서 insurance, 보험에 대한 수배 의무와 보험 비용 지급 의무가 매도인에게 추가된다라는 것이 CPT와 CIP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CPT의 가이던스 노트를 먼저 보고요. CPT와 CIP의 가이던스 노트는 굉장히 유사해요. 단 하나만 빼고 보험에 대한 의무에 대한 언급만 빼고 그래서 CPT 가이던스 노트를 먼저 본 다음에 CIP 가이던스 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백그라운드 가지고 본문 보시도록 할게요. EXW와 FCA를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CPT, CIP도 가이던스 노트는 항목화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 CPT 먼저 보면요. 첫 번째 운송수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송수단 뭐다?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라고 해서 어떤 운송수단이 선택되는지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이 사용이 되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자 이거 뭐에도 동일하다? EXW, FCA, CPT, CIP, DAT, DAP, DDP 모두에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해서 뭐다? 운송수단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다? CPT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해서 CPT carriage paid to는 뭘 의미하느냐? 매도인이 인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인도를 한다?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매도인이 수배한 운송인 및 기타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자, 요거 뭐랑 차이가 있다? Nominated by the seller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FCA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FCA는 Nominated by the buyer라고 명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같이 비교 포인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서 그럼 인도를 해야 하느냐?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장소에서. 자, 이거는 왜 중요하느냐? 나중에 CIF나 CFR로 가게 되면은 place가 아닌 port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port와 place의 차이를 가지고 실제 문제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PT나 CIP는 여기 어디? agreed place에서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점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매도인은 CPT 하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자, 중요한 거 나왔죠? CPT는 매도인이 수배한 운송인이나 기타 당사자에게 특정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를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인도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은 운송 계약을 수배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어디까지? 그 합의된 장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매도인이 수배한 자, 그 다음에 합의된 장소에서, 그리고 그러한 장소까지 가져가기 위한 운송계약의 수배와 비용 지급 모두가 매도인의 의무인 것이 바로 CPT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각각의 규칙의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이 공부할 때 뭐 같이 보시면 좋다? 각 규칙의 A4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운송수단, 두 번째 정의를 다루고 난 다음에 각 시 조건 CPT, CIP, CFR, CIF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C 조건의 특징이 나와요. 자, 해서 특징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요 네 가지 조건 모두에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서 CPT, CIP, CFR, CIF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매도인은 seller fulfills obligations to deliver. 매도인의 의무 중에 인도 의무는 어디서 마무리되느냐? When it hands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and not when the goods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인도 의무는 다하는 것이고 어디? 도착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 때 자, CPT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매도인이 수배한 특정 운송인이 있을 거예요. 운송인이든 기타 당사자든 매도인은 이 사람에게 인도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물품을 건네줌으로써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되는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 운송인이 바이어와 합의한 특정 장소까지 운송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운송 계약의 수배와 비용 부담은 누구다? 마찬가지로 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CPT든 CIP든 뒤에 오는 장소는 어디가 오게 된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도착지, 운송계약의 목적지가 뒤에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야, 매도인이 운송계약 여기까지 수배를 하잖아. 그러면은 도착할 때까지는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위험도 부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명시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CPT에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지 도착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PT에서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을 하지만 만약에 운송계약으로 가다가 물품이 풍랑을 만나서 물품이 특정한 담보 위험에 의해서 굴러떨어져서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이 파손에 따른 손해는 누구의 몫이다? 바이어에게 있다. 왜냐? 위험은 이미 여기에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운송계약이 여기까지니까 물품의 위험의 이전도 여기서 이루어져는 D 조건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DT, DP, DDP에 해당하는 거지. CPT는 운송계약에 따른 계약 수배와 비용만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요. 물품의 손상, 물품의 손실에 따른 위험은 언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요 시점에서 인도가 되기 때문에 C 조건도 마찬가지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해서 첫 번째 매도인의 의무, 인도 의무는 언제 이루어진다?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지 도착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C 조건에서는 두 가지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s rule has two critical points. 왜냐하면 risk passes and cost transferred at different places 해가지고 뭐예요? 두 가지 크리티컬한 포인트. 첫 번째는 위험이 이전하는 시점. 두 번째는 비용이 이전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사자들은 어떻게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both the place of delivery where risk passes to the buyer and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o which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the carriage.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기 때문에 두 가지 장소를 모두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한다. 근데 첫 번째 장소는 뭐다? 위험이 이전하는 장소. 거기가 어디다? Place of delivery. 인도 장소다. 그리고 비용이 이전하는 장소는 어디다? 운송 계약의 목적지. 그리고 이 목적지가 바로 어디다? CPT, CIP, CFR. 그 뒤에 오는 특정 named place. 혹은 폴트다라는 거예요. 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C 조건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는데 CPT, CIP, CFR, CIF는 어디?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물품이 인도가 되는 조건들이다. 근데 그때 요 도착지까지의 운송 계약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하는 것이 이 C 조건들이다. 근데 요 조건들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진다. 첫 번째는 어디다? 인도 지점으로서 여기서 뭐가 이전된다? 위험이 이전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다? 운송 계약의 목적지로서 여기가 바로 비용이 이전하는 지점이다. 근데 각각의 CPT 조건, CPT, CIP 요 조건들 뒤에는 어떤 장소가 오느냐? 여기가 아니라 선적지가 아니라 위험 이전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요 비용 이전의 장소가 여기에 온다라는 요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해서 요것이 C 조건의 특징이 되겠고요. 인코텀즈 2010에서는 요 장소 그리고 요 장소 모두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만약에 여러 명의 운송인이 사용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복합 운송이기 때문에 내 물품이 항공으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내 물건은 저기 어디 충주에 가 있어요. 충주 내륙에 있는데 내륙에서 부산까지는 철도로 운송을 하고요. 부산에서 LA 항까지는 배로 운송을 하고요. LA에서 뭐 저쪽 디트로이트까지는 뭐 항공으로 운송을 하는 그러한 복합 운송이에요.
이렇게 여러 명의 운송인이 사용되는 경우에 그 당사자들이 만약에 인도의 지점을 명시하지 않으면은 the default position, default 어떤 기본 세팅이라는 거죠. 너네끼리 만약에 여러 명의 운송인이 사용이 되는데 CPT에서는 특정 운송인, 매도인이 수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주었을 때 인도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때 그 운송인은 보통 누구로 해석이 되느냐? 첫 번째 운송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efault position is the risk passe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at a point entirely of the seller's choosing and over which the buyer has no control. 자, 근데 이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은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의 점유가 넘어가는 시점은 매도인이 전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매수인은 어떠한 컨트롤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들이 wish the risk to pass at a later stage 어떠한 다른 장소에서 물품의 위험이 넘어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They need to specify this in their contract of sale. 매매 계약에 이걸 명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여기에 in their contract of sale 매매 계약에 명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라고 하면 C 조건 뒤에는 목적지만을 적게 되어 있다. 즉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자 볼게요. 충주에서 부산까지는 기차로 이동을 하고 부산에서 뭐 LA 항까지는 배로 이동을 하고 LA 항에서 어디 뭐 디트로이트까지는 항공으로 운송을 하는 그러한 복합 운송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CPT로 했다라고 했을 때 CPT 뒤에는 뭐가 오게 된다? 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특정 목적지가 적히게 되고요. 매도인은 이때 기차, 배, 항공 모두를 운송 계약을 수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네가 어디 충주의 운송인에게 줄 때 아니면 부산의 운송인에게 줄 때 아니면 LA항에서의 운송인에게 줄 때 물품의 위험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해라고 매매계약에 적지 않으면은 위험은 어디서 이전한다? 충주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줄 때 이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주에서 부산 사이에 기차가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었다. 그러면 매수인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물품의 위험을 내가 그래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산에서 배의 본선에 적재됐을 때 물품의 위험이 이전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매매계약에 우리의 CPT는 CPT 디트로이트 조건으로 계약을 하되 운송인은 운송 계약 수배는 매도인이 모두 할 것이며 대신에 물품에 대한 위험의 이전은 부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이루어진다와 같은 식으로 명시를 해라라는 거예요. 왜냐? 인코텀즈 2010 규칙으로 합의를 했을 때 이 위험의 이전 장소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해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C조건 하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위험의 이전 포인트와 비용의 이전 포인트가 있는데 이 비용의 이전 포인트가 바로 CPT, CIP 이 뒤에 오는 장소가 된다. 근데 이 위험의 장소, 위험의 이전 장소, 인도의 장소가 만약에 여러 명의 캐리어인 경우, 여러 명의 운송인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디폴트 포지션, 퍼스트 캐리어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위험도 이전되게 된다. 만약에 이 부분을 달리 합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계약에 명시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